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자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K-방역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내놨죠.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익산감염병연구소와 남원 공공의료대학을 기반으로 전북이 방역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전북과 밀접한 이스라엘의 요즈마 그룹이 적극적인 투자 의향을 밝힌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내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빌미로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시의회 등 도내 일부 지방의회가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한바탕 홍역을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전북신문입니다. 도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올라 리터당 1,3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상승폭 역시 갈수록 커지면서 앞으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 속에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상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 새벽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평균 8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5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수확을 코앞에 둔 김제 광활 감자 재배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내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물기를 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튼실하게 자란 감자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애써 키워서 수확을 하루 앞두고 있던 농민은 말을 잊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답답하고 정말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와서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노지에서 키우는 감자도 집중호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물에 잠긴 감자는 상품성도 떨어지고 그나마 3분의 1 정도밖에 건지지 못합니다. 농민은 조금이라도 더 건져보려고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문만 제때 열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만 해줬으면 이렇게 침수 안 돼요. 감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생물인데 내일 모레 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보상을 해야 돼요? 이번 집중호우로 김제,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지에서 논 35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감자와 온예작물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525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도 침체에 빠진 가운데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1,500억 원이 투입된 후판 생산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는데 연간 3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익산과 정읍 등지에서도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셋, 둘, 하나. 철강 생산업체인 SM스틸이 군산 국가산단에 1,500억 원을 들여 후판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철 후판은 강도가 높고 부식에 강해 LNG 선박용이나 중하공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됩니다. 100여 명의 군산 공장 직원들은 연간 10만 톤의 후판을 생산해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카타르에서 23조치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공산 공장에서 만든 스테인리스 후판 공장이 LNG 운반선을 제조하는 국내 조선사들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익산과 정읍 등지에서도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 하멸농공단지입니다. 에너지11은 이곳에 1,000억 원이 투입된 나트륨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나트륨 2차 전지는 태양광 발전소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기존의 리튬 2차 전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화재나 폭발 위험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익산 공장이 가동되면 700여 명의 근로자가 채용됩니다. SK넥실리스는 정읍 일반 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1,200억 원을 들여 동박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SK 넥실리스는 5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연간 9,000톤의 동박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동박은 전기차 배터리용 음극 핵심 소재로 사용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매년 4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SK 넥실리스의 정읍 공장 규모와 채용 인원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군산과 익산, 정읍에 잇따르는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지역 경제에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어렵게 미래 명맥을 잇고 있는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판로 부족으로 재고가 넘치는 데다 냉해로 수확량마저 반토막 났기 때문인데요. 소비처를 늘리고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밀밭입니다. 이삭을 비벼보니 온통 쭉정이 투성입니다. 지난 겨울 기온이 높아 웃자란 밀이 냉해를 입어 제대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50여 농가로 이루어진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두 상황이 비슷합니다. 올해 힘들게 300톤을 계약했지만 물량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한 30% 정도만 알곡이 있고 70% 정도는 알곡이 없더라고요. 매우 어렵게 수매량 그것도 계약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재고 물량입니다. 갈수록 소비가 줄면서 해마다 재고가 쌓여 판로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재한 협동조합의 경우 2014년에 800톤가량을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200톤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100억 원어치 10,000톤을 특별 수매했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해 밀 자급률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정부 계획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가 현재 1%가량인 밀 자급률을 오는 2022년까지 9.9%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자급률은 0.7%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좀 이렇게 공공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생산자는 답답하죠. 겨우 명맥을 잇고 있는 밀 농가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놓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읍시가 치매 안심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가 전기 화물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정읍 치매안심센터가 금붕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2층 규모인 치매안심센터는 검진실과 가족카페, 쉼터, 프로그램실 등을 갖췄습니다. 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2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전기 화물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많게는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1년 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가능하고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 화물차 민간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강천산 야행 코스와 체계산 출렁다리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여름 시즌 숨은 관광지 6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정은 관광공사가 추천받은 855곳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안전하면서도 답답함을 털어낼 수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전북 대표 여행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밀집 공간 방문 자제 등 생활 속 방역 수칙 실천을 알렸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5년간 남원과 임실, 순창과 무주, 진안과 장수 등 동부권 발전을 위해 29개 사업에 1,8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투자 분야와 규모는 지역 특화 관광 13개 사업 802억 원, 식품산업 9개 산업 634억 원, 문화향유 저변 확대 4개 사업 201억 원, 체류형 식품관광 3개 사업 163억 원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 축사 매입비가 내년도 환경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도는 내년 왕궁 현업 축사 매입비로 133억 원을 요구했지만 환경부가 올해 매입 상황과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 평가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며 부처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왕궁 축산단지가 새만금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축사 매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정치권과 함께 환경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전라도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은 15세 이상 장애인 중 3만 2천여 명이 취업해 24.8%의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10.1%포인트나 낮고 44.4%로 가장 높은 충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라도의회 김정수 의원은 전라도와 산하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고용과 인식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전북 혁신도시에 도시숲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25억 원을 들여 혁신도시 공원과 완충 녹지, 공공기관에 2.5헥타르의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숲이 조성되면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의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혈액수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북의 단체 헌혈이 올해 현재까지 13,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여 건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자정을 기준으로 전북의 혈액 보유량은 적정치 5일분에 못 미치는 3.41분입니다. 익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의 지간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시내에서 함열과 금마, 여산까지는 간선버스를 운행하고 이곳에서 웅포와 성당 등 11개 읍면 지역을 잇는 지선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주민설명회와 버스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간선제 도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출근길 아침 전북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어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완주 28도, 진안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외선 농도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